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이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냐? 이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다. 그죠? 그럼 하이퍼 텍스트라는 것은 뭐 텍스트의 일종인데 이것도 어차피 텍스트잖아요. 그죠? 텍스트의 일종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노트패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플레인한 그러니까 즉 그냥 평범한 아무런 뭐 꾸밈도 없고 뭐 아무런 뭐라 그럴까? 뭐 형식도 없고 그냥 글자들의 모임인 텍스트죠.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일반 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파일은 보통 저장하면 momo.txt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로 저장이 되죠. 텍스트 문서, 일반 텍스트 문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하이퍼텍스트들은 보통 HTML이라는 확장자를 가져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이런 형식을 갖죠. 이렇게 보니까 글씨의 크기도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링크가 걸리기도 하고 또는 이것도 일종의 하이퍼텍스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tml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이 HTML이라고 하는 HTML 이거는 또 뭐의 약자냐 하면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HTML 문서는 이제 그 뜻이 뭐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만들어진 HTM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만든 문서다. 그래서 .htm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다 하는 거고요. 일반 텍스트가 아니고 좀 특별한 그런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제 HTML 문서의 사례죠. 지금 이것이 그러한 HTML 문서고요. 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선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도 보시면 뭐 시작이 HTML로 시작해서 헤드, 타이틀, 슬래시 타이틀, 헤드, 슬래시 헤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HTML 문서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헤더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타이틀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헤더가 끝났음을 나타내고 바디 본문이 여기서부터 온다 해서 이제 본문이 쭉 여기 시작되는데 본문이 뭐 인 네트워킹 뭐 어쩌고 여기에 네, 여기에 보면 What is a network protocol? 이라는 What is a network protocol? 이라는 이 문구가 여기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소스에 보면 이것을 라인의 그 간격을 120% 간격으로 했고 그다음에 언어는 영어로서 표현했고 폰트의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서의 형식을 다 뭔가 태그로 지정을 해준다 이거죠. 이런 게 그 하이퍼텍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인터넷 프로토콜 해서 여기에 또 링크가 있잖아요. 그죠? 링크는 여기에 보면 인터넷 프로토콜 요거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이 그냥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 ahref라고 하는 A 태그를 통해서 이러한 URL로 연결시켜줘라 하는 것을 지정해 준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보면 또 뒤에 슬래시 A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ahref부터 시작해서 슬래시 A 태그로 그 안에 들어가는 문서, 글자들, 인터넷 프로토콜 IP라는 글자들을 이러한 하이퍼링크로 URL로 연결시켜줬다.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다 텍스트들이죠, 그죠? 이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 그 문서의 형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 뭐랄까 기능이나 또는 심지어는 문서 안에 이미지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이미지에 링크까지도 걸어줄 수 있고 또는 여기에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고 또는 사운드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양한 미디어들을 텍스트 파일처럼 그러니까 화려한 텍스트 파일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텍스트로 저장을 하면 그 텍스트를 이 브라우저 창에서 불러오면
이렇게 그 멋진 문서가 되는 거죠. 어떤 꾸며진 문서가. 그러한 그 마크업 랭귀지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고 그걸로 작성된 이런 플레인 텍스트 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 바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보통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웹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하이퍼텍스트들 문서들을 요청하고 또 그것을 받아와서 브라우저 상에서 하이퍼텍스트를 표현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웹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웹 서비스의 사례를 지금 한번 본 거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사례를 들었듯이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URL을 요청하고 URL을 요청하면 그거의 요청이 이 이제 웹 서버. 여기서 웹 서버는 우리 사례 같은 경우 이제 e클래스 서버죠. eClass.동양.h.kr 여기에 연결했잖아요. 우리가 URL이 그거였죠. 그래서 그 요청을 하면 방금 아까 봤던 거는 이제 뭐였냐면 URL이 뭐였냐면 https://eClass.동양.h.kr 여기다가 요청을 한 거죠. 뭘로? Hypertext Transfer Protocol with Security 이걸로 이 폴더에 들어있는 what is a network protocol.html이라고 하는 파일.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protocols.html이구나. protocols.html. 네, 이거를 요청을 했고 그 요청 결과가 이제 이쪽으로 protocol.html 정확하게는 protocol2.html입니다. 이가 나한테 와서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표현된 거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런 그 웹 서비스 예를 들면 웹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로 정의가 돼야 된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웹 서비스, 그럼 서비스 컨텐츠를 어떤 유형으로 할 거냐? 서비스는 웹 서비스다. 컨텐츠의 유형은 그러면 뭐냐? 하이퍼텍스트다. 컨텐츠 유형은 그러면 컨텐츠를 교환하기 위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냐? 여기서는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가 가야 돼요. 뭐를 요청한다 하는 요청 메시지가 가야 되고 그럼 그 요청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서 분석해 가지고 그 요청 결과를 실제 요청한 내역을 줘야죠. 그걸 우리가 리스폰스 메시지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하는 절차. 또 그 안에 메시지의 유형, 메시지 중에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가 있고 리스폰스 메시지가 있다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그런 메시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 형식, 그것도 이제 메시지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딱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순서로 주고받을 거냐. 또 그럼 그런 주고받는 컨텐츠들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HTML로 작성한 하이퍼텍스트 문서죠. 그죠? 컨텐츠의 표현 방식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부호할 거냐. 부호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하이퍼텍스트 문서들은 뭐 영문이나 아니면 한글, 뭐 이런 기호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컴퓨터상에서 이진수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상에서는. 이건 뭐 꼭스라는 게 또는 뭐 H라는 글자, L이라는 글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컴퓨터 안에서 또는 전송이 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뭐예요? 이진수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가 뭔가 어떤 이진수의 값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인코딩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런 글자라면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로 그렇지만 이런 글자뿐만 아니고 또 뭐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림도 있잖아. 그죠? 이런 그림. 이미지 파일이죠, 이거는.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미지이죠. 이게 이미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주소 복사 해 보시면 그래서 여기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V 엔터 하면 이 이미지가 나타나죠. 이 이미지 파일 보면 이건 뭐 protocol.jpg라는 파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포맷으로 표현할 것이냐 보면 jpg라는 포맷으로 표현했다. 그 이미지의 포맷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jpg도 있고요.
웹P라고 하는 그 포맷도 있고요. 또는 BMP라는 포맷도 있고, 뭐 PNG라는 포맷도 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 파일로 저장, 이진수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해 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주고받고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각각 이 계층에서 정의된 프로토콜들이다. 또는 뭐 암호화를 시킨다거나 압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실제 뭐 컨텐츠가 그 이동하는 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된 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컨텐츠를 이동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정의하고 내가 이걸 보내겠다 하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달라. 예를 들면 요청 메시지를 보내달라 하고 여기서 요청하면 이 밑에서 그거를 보내주는 거죠. 질문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뭐랑 리스폰스의 차이점? 저기 맨 위에서는 리퀘스트랑 네. 리퀘스트라는 거는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거를 요청을 한다. 리스폰스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달라 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 서버한테 이 클래스 서버죠. 이 클래스는 동행시 메시지 KR의 서버한테 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요 폴더 밑에 있는 요 프로토콜 2.html 파일 달라 하고 요청을 했더니 그 서버에서 알아듣고 그 자기한테 저장돼 있는 그 파일을 이거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아서 브라우저 창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답이 됐나요? 예.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데서 정의를 그렇게 한 거야. 규정을. 그 프로토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웹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쓸 건데 이 프로토콜에서는 컨텐츠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URL로 컨텐츠를 요청을 해라. 서버한테. 그러면 그 서버는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레스폰스 메시지로 이렇게 포맷으로 해서 넘겨줄 것이다. 그런 절차를 정의한 거예요. 그게 프로토콜이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면 요청 메시지는 이러이러한 포맷으로 작성을 해서 넘겨줘라. 그것도 프로토콜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에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포맷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하는 그 포맷도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의 내용의 그 표현 방식은 예를 들면 영문은 또는 한글은 어떤 코드로 이진수로 바꿔서 줄 거고 이미지는 또 어떤 코드로 바꿔서 줄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에서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사전에. 그 약속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형식의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정해진 응답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 응답 메시지 안에 그 원하는 컨텐츠들이 그 아까 얘기한 지정된 포맷, 지정된 어떤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인코딩돼서 이진수로 인코딩돼서 보내지고 그것을 받은 브라우저 측은 보호된 그 컨텐츠들을 다시 원래 글자나 이미지로 표현해낸다 하는 거죠. 그게 다 약속이 돼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지. 하나하나가 다. 그게 하나의 이 웹 서비스를 위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는 뭐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컨텐츠를 암호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 계층에서 지금 웹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결국은 이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또 설명을 안 했지만 세션 계층까지의 그 계층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이 프로토콜이 담당을 한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브라우저 상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그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에서 또는 뭐 클릭을 해서 그 컨텐츠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더 자동화된 거고요. 그것을 조금 더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동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실습을 할 거니까 내 PC에 리눅스 드라이브를 찾아보세요. 리눅스 드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프로토콜 VM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나요? 내 PC의 리눅스 드라이브 밑에 그 프로토콜 VM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뭐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중에 CentOS 파일 프로토콜 vm.vmx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잘 안 보이는 학생은 보기, 표시 여기에 보면 파일 확장 명령이 있죠.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는 학생은 이걸 체크를 해주세요. 클릭을 해서 클릭하면 체크가 되죠. 네, 그걸 하고 나면 여기 파일명 뒤에 점 뭐 해서 점 뭐라고 다 나오죠. 파일들이 그 중에 이 CentOS 파일 프로토콜 vm.vmx 이 파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그 실습을 할 가상의 컴퓨터입니다. 리눅스 컴퓨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스템 운영에서도 리눅스 실습을 하지만 프로토콜 이 분석 과목에서도 이제 리눅스 컴퓨터에서 뭔가 다양한 실습을 할 건데 그때 사용할 가상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면 VM웨어가 실행이 돼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콜 VM이라고 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토콜 V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컴퓨터가 켜집니다. 지금은 이 가상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이 프로토콜 VM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좋고 아니면 이 탭에서 이 위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도 좋고 어느 거 하든 이 가상 컴퓨터를 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뭐 I moved it, I copied it, cancel 이렇게 나오는데 I copied it 이걸 해주세요. 여러분들 거는 제 거를 다 복사를 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켜지고 실행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나오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F 드라이브에 이 프로토콜 VM 폴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로토콜 VM.zip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풀면 이게 생깁니다. 일단 풀어주세요. 그럼 안 풀리는 학생들은 거기다가 똑같이 풀면 프로토콜 VM이라는 폴더가 생기죠. 네, 여기에 확장명 그래서 .vmx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 거기서는 take ownership 가지고 플레이 버튼 넘어가고 I copied it 기다리면 됩니다. 자, 해서 실행이 된 학생은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이 통신 프로토콜 분석 수업 자료실에 보시면 3번 실습용 리눅스 VM에 보시면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CCNA1 사용자가 디폴트 사용자죠. 그 디폴트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프로토 202202 대소 문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해 봅시다. 사용자로. 그래서 기본 사용자는 CCNA1 사무는 프로토 202202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런 창이 뜨죠. 예. 뭐 리눅스이긴 합니다만 윈도우즈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이 GUI 환경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할 건고 하니 여기에 보시면 현재 활동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들이 바로 거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터미널 프로그램. 그러면 이런 터미널이 하나 뜹니다. 자, 이렇게 그 터미널 창이 하나 뜨죠. 떴나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리눅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주로 그 뭐 아까 윈도우에서 뭐 더블 클릭해서 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GUI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는 그 커맨드 라인 방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맨드를 가지고서 몇 가지 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일단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하려면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방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여러분들의 실습용 컴퓨터에서
이 클래스 서버에 요청을 해서 가져오는 거를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해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둘 간에 통신을 하려면 그 위치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요청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그럼 그 컴퓨터에서는 나한테 응답 메시지를 보내줘서 내가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마치 우리가 택배를 할 때 물건을 전달하려면 그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택배 기사 아저씨가 거기 찾아가야 되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전달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찾아줘야죠. 그죠? 그 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뭔가요? 그 집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렇죠, 주소가 있어야 되죠. 주소를 모르면 못 찾아가잖아요. 주소가 있어야 찾아가겠죠. 그래서 모든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컴퓨터들은 다 주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의 그런 주소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뭐랄까? 그건 빼고 그 네트워크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종류는 뭐냐?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가 있지만 우리는 무슨 네트워크를 쓰냐 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씁니다. 인터넷.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 기술은 인터넷이고요. 그러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뭐냐면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웹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한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소를 지정을 해주고 그 주소를 기반으로 길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도 다 프로토콜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뭐냐면 I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길을 찾아가기 위한 또는 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 약속이죠. 그래서 IP라는 프로토콜에서 인터넷상에서 각 호스트들의 주소는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부여가 되고 그 주소를 바탕으로 어떻게 길을 찾아간다,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로. 그게 IP고 뭐의 준말이냐? 인터넷 프로토콜의 준말이죠. IP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 그 교재도 맨 앞에 인터넷을 움직이는 TCP/I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인터넷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그냥 가만 놔두면 움직일 리가 없고, 당연히 I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소를 알아야 되고요. 그 주소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IP라는 프로토콜이고, 그렇게 주소를 기반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그 OSI 계층이 어디냐 하면 이 계층입니다. 이게 이제 길 안내 3계층,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경로를 결정해준다. 길을 결정해주는 게 결국은 길 안내죠. 뭐의 역할이냐?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죠. 내비게이션이 뭐 여기서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직진해라, 유턴해라 알려주잖아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것과 똑같은 역할. 물론 그런 내비게이션도 결국은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줘야 그 주소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네트워크 계층부터가 데이터가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이동하려면 일단 길이 안내가 돼야 그 길에 안내된 길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계층들이 이 길 안내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거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이동. 약 여기까지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실질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